재미와 흥미를 더한 이친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수연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매 회차 새로운 떡밥을 던져줌으로써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이친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장태수와 윤지수처럼 하빈이를 사페로 단정짓고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이것이지 않나 싶은데요. 명확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빈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극 후반에 하빈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수와 윤지수는 전혀 이성적이지도 공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하빈이 그들보다는 기질상 공감 능력은 부족하지만 훨씬 더 이성적이고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장태수와 윤지수는 하빈을 의심하느라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빈이 남사친인 이수연은 장태수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하빈이 좋은 사람이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수연은 하빈이가 현재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빈이 수연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경찰과 장태수가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말이죠. 이에 수연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말만 한 채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이것은 하빈에 대한 신뢰와 그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두 번째는 이수연도 하빈이가 사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태수가 하빈이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또한 하빈이의 이러한 성향 때문이라는 것도 눈치챈 것으로 보이죠. 그는 장태수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 하빈이의 따뜻함을 당신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빈의 담임이었던 박준태 또한 장태수에게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하빈이는 따뜻함과 배려심이 깊은 좋은 친구라고 말이죠. 하빈이는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 상금도 받았죠. 그런데 수연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수연의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그가 부담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죠. 바로 박준태에게 부탁해 장학금 형태로 수연이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현재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하빈 이미지는 서늘함과 차가움 그 자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이 그가 수연과 미나 사건의 진범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죠.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장태수와 윤지수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죠. 하빈이의 사페에만 매몰되다 보니 하빈이의 다른 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준의 죽음에서 여실히 보여졌는데요. 장태수는 하준이 죽은 후 함께 있던 하빈의 옷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빈의 옷은 피로 가득했죠. 그걸 보는 순간 장태수는 이미 하빈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90%의 의심을 가진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어진 장면에서 의심이 확신이 되는 물건이 발견되죠. 바로 하준이가 사망한 장소 근처에서 하빈이의 피 묻은 손수건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것도 하필 땅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 고의로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었다는 것인데요. 장태수는 이 사람으로 장하빈을 특정하고 의심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하빈 또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요. 그런 그가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싶죠. 타인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어려운 것일까요? 장태수는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프로파일러이죠. 하지만 아들 하준의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성을 잃고 미친 개처럼 날뛰는 모습을 보여줬죠. 둘만 있는 밀폐된 서재에서 어린아빈에게 너가 하준이 죽였냐며 소리치는 장면은 정말 소름 그 자체였는데요.
만에 하나 하빈이 진범이 아니라면 그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까요? 어쩌면 이 손수건을 땅에 묻은 건 윤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윤지수가 죽은 하준이 옆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손수건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하빈이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으로 보이죠. 그 또한 장태수와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장하빈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걸 장태수가 발견하기 전에 땅에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결국 장태수에게 확신만 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윤지수는 서재에서 하빈을 범인으로 의심하며 강하게 몰아붙이는 장태수에게 어떻게 딸을 의심하냐며 소리쳤었는데요. 그리고 딸과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윤지수 또한 표면적으로는 하빈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빈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되었죠. 장태수와 윤지수의 불행은 어쩌면 이 손수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태수는 현재까지도 윤지수가 숨겼다는 걸 모르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하빈 입장에서 보면 장태수보다 윤지수가 더 친밀한 배신자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다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이죠. 가출한 수연이를 찾아다니는 하빈을 보면서도 윤지수는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기만의 해석과 판단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수연이를 찾아서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이죠. 윤지수가 하빈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신과 상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그는 수연이를 죽인 사람이 하빈이라고 100% 단정지어 생각하고 있었죠. 더 무서운 발언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하빈이 또 누군가를 죽일까 두렵다는 말이었죠. 즉 윤지수에게 있어 하빈이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기보다 그냥 잠재적인 범죄자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빈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윤지수는 과대망상적 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정신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환자인 것이죠. 5화에서 충격적인 또 다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성희 아들의 식사 장면이었죠. 그는 김성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외출하자마자 그가 보인 행동은 충격이었죠. 바로 입안에 물고 있던 밥을 뱉어낸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것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대홍은 가출팸에서 사라진 은진이 걱정되어 김성희 집을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때 김성희의 아들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2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보인 반응은 180도 달랐는데요. 은진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편안한 상태로 이틀 동안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수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얼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의 표정과 행동으로 보아 수연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감금당한 채 당한 학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가 죽는 과정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쩌면 그가 뱉었던 밥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밥을 뱉는 행위는 단순히 먹기 싫은 행위보다는 먹으면 안 될 때 보이는 행동에 가깝죠.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 주로 약을 먹이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감금된 채 강제로 약을 먹게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어쩌면 그는 누군가 김성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죽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수연이죠. 어쩌면 김성희는 수연이 밥에 수면제나 약을 넣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아들 또한 자신의 밥에도 무언가 넣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죠.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엄마가 수연이 밥에 약을 넣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은 자신의 밥에도 뭐가 들었을지 알 수 없어 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던진 떡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